지난주에 하셨지만 네. 오늘 새롭게 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셔서 자기소개 간단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기업 자기설계연구소 대표로 있고요. 네. 제가 독립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2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커리어가 좀 특별해서 네. 초반 10년은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고 네. 후반 10년은 인사교육 업무를 해서 오,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과 인문을 겸비한 기술과 인문을 겸비한. 네. 아우. 한때 그런 저 스스로 생각한 때 탁월했던 팀장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자랑이 저번주보다 이렇게 세졌습니다. 좋습니다. 자신감 뿜뿜. 제가 어떻게 얘기로 한번 정말 진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잘 맞는 그 기술과 인문을 겸비하신 우리 김용희 대표님이시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프롤로그 말씀 나눠서 프롤로그 안에서 좀 궁금했던 질문 드렸었고요. 인정받는 팀장, 성과내는 팀장, 소통하는 팀장에 대해서 말씀을 진솔하게 나눠주셨습니다. 지난주 그 얘기 나누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인상 받은 것 중에 초반에 그 700일을 뗀다. 그 말씀 주셨잖아요. 네. 독한 성실맨 네. 얘기하시면서 700일을 뗀다. 그런데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걸 띄고 계시는지 뭐 좀 약간 얘기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잠깐 이제 지나가던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오늘로 이제 703일째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루도 안 빼놓고 이제 달리기를 합니다. 하루에 이제 5km 정도로 이제 달리긴 하는데, 주로 이제 오전에 많이 달리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200일 정도까지는 언제 달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200일 넘어가니까는 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오기가.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1인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1인 기업은 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사장이고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제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1인 기업 됐을 때는 그걸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좀 힘든 점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좀 힘든 시기긴 했는데, 그거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몸을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약간 기분이 다운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일단은 달리기를 한다든가 가볍게 몸을 쓰는 게 가장 네. 최고의 방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왠지 이것도 오래 하면은 나만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즘에는 또 이거를 이제 SNS라든가 다 올려놓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또 저를 응원해주는 분이 계시고, 그 지지와 응원이 또 큰 힘이 돼갖고, 그 맛에 또 오늘도 달리고 그렇습니다. 며칠이 목표세요? 일단은 1000일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 1000일. 그래서 4자릿수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더 내려놓을지. 다시 결정을 하시겠다. 그때는 며칠 만에 한번 뛰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일단 한번 1000일 도전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그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끈기 있고 성실하고 또 독하다는 말씀하셨지만 진짜 독하지 않으면 1000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해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사실은 팀장들이 또 그렇게 독하게 끈기 있게 맞습니다. 또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여쭤봤어요. 진정한 팀장이시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극한 직업 말씀드렸지만 사실 팀장이 정말 극한 직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극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극한 직업 이제 영화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나고 극한 직업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극한 직업하고는. PPL 아니에요. 네. 요즘에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대학교 쪽에 직무 특강이라는 거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아주 소개하기 좋은 영화가 사실은 그 극한 직업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주인공 고반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유명한 단어인데 네. 제가 그 영화를 처음에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네. 그러다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왠지 진하게 여운이 남더라고요. 울컥하셨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고반장이었다면 나는 마약반을 선택할 것인가, 통닭집을 선택할 것인가. 뭐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통닭집 선택을 했습니다. 네. 돈도 좀 벌고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적성이라든가 네. 이거를 개발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게 영화적 설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과연 진짜 이 길을 내가 가는 게 잘하는 것인가, 이 길을 가는 게 잘하는 것인가 늘 기로에 서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팀장님들도 지금
아, 내 팀장 때려치고 다른 일 한번 해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또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의사 결정을 할 때 통닭을 선택할 거냐, 그렇죠. 마약바를 선택할 거냐라는 네, 네. 굉장히 많은 선택과 집중의 순간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영화 한 편으로도 우리 팀장을 얘기할 수 있네요. 네, 멋진 영화입니다. 이 책이 멋진 게 아니고 네. 팀장이 멋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그 2부로 해서 팀장님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첫 번째로 제가 선택한 키워드는 프로세스 관리예요. 사실은 팀장들이 뭐 일부 얘기할 때 말씀 쭉 주셨지만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에서 좀 다 중요하지만 프로세스 관리가 잘 됐을 때 성과가 나는 걸 저는 현장에서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이제 책에서 보면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 프로세스 점검 방법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시로 새로 부임한 상사와 프로세스 관리 방법이 다르면 어떻게 조율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셨는데 사실 이거는 인정받는 팀장의 그거 중에서 요건 중에서 상사한테 인정받는 그런 얘기로 전 들렸거든요. 아닌가요? 사실 상사뿐만이 아니고 네. 그 팀원들을 위해서도 프로세스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 프로세스가 없게 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팀장의 독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팀장과 팀원, 그러니까 그 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고 사실은 약속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바탕이 돼야 이제 팀원들 간에 신뢰도 생기고 맞아요. 이 프로세스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실 팀장의 권위도 추락을 하게 되고 팀원이 이제 팀장들도 안 믿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에는 이제 특히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외부에서 이제 오시는 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네. 조직마다도 사실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했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때 이제 식스시그마가 한때 한참 네. 유행을 했다가 네, 네. 창의력 하면서 뭐 트리즈도 됐다가 그런 것처럼 이 조직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했는데 그래서 깨알같이 이게 관리라는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큰 그림만 그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프로세스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 팀의 프로세스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다 같이 깨뜨리지 않고 이거를 이제 법률처럼 여기면서 그 프로세스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팀장 스스로가 거기에 예외 상황을 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팀원이 다 합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바꾸기로 한다고 그렇게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놓을 필요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성과 내는 조직에 잠깐 있어 봤는데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공유를 안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공유를 하고 합의를 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게 또 그렇죠. 성과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합의와 또 공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나요? 네, 또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점검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뭐 좋은 프로세스, 나쁜 프로세스는 없고요. 네, 그렇죠.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라는 거는 처음과 이제 끝이 있거든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단계고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성과 관리를 해야 될지 지금 팀이 가는 방향이라든가 이제 팀장과 팀원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그거를 이제 다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반드시 프로세스는 필요하다. 없으면 안 되는 네. 정말 중요하다. 프로세스 관리는 팀장의 역량에도 핵심 역량에도 속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중점을 두자면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세요. 그런. 네. 그리고 조직마다 프로세스를 이제 완벽한 프로세스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네.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세상에 완벽한 건 없거든요. 네. 조직에서도 이제 그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매번 변경이 네, 네. 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이제 갖고 그걸 이제 지켜나가긴 하되 이거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프로세스 자체에 매몰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쓸데없는 프로세스를 계속 타야 되는 건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프로세스는 살아있는 것처럼 개선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유연성 있게.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저는 삼성전자에 다녀본 적 없지만 요즘에 또 디자인 싱킹이 삼성에서 좋은 대세죠. 그렇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삼성뿐만이 아니고 온 나라가 다 디자인 싱킹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는 하더라마는 디자인 싱킹을 하시는 그 주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셨던 유연성에 대한 얘기하고 일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이라든가 이런 반응을 이제 빨리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좋은 말씀이신데 이 얘기하시면서 제가 옆에서 얘기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기술과 인문을 섭렵하시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얘기에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명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는 방향 설정인데 사실은 일부에서도 목표 설정이나 목표 관리할 때도 살짝 얘기가 나왔고 지금 프로세스 관리할 때도 처음과 끝에 대한 얘기하시면서도 살짝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팀장이라고 한다면 큰 조직도 있지만 작은 팀을 이끌 때 방향 설정을 그 위에서 내려온 오더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도 다르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방향 설정에 대해서 지금 책에는 팀이라는 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팀장이라는 선장이 가야 할 방향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향 설정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왜 방향 설정을 하는지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뭐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팀장은 이제 선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어가지고 그 방향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이 팀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팀장이 되면서 제일 이제 저한테 크게 다가왔던 게 중압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향 설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 팀이 잘못하면 낭떠러지도 갈 수가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도 뭐 팀이 해체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방향 설정 이제 하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팀장들이 이제 많이 오해를 하는 게 이 방향이 좋다, 이 방향이 좋다를 사전에 딱 단정을 하고 가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팀장의 독단이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향이 옳다. 네. 그리고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 방향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요 책의 전체 키워드를 이제 뚫고 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그 토론과 합의예요. 사실 이 책이 탄생을 하게 된 계기도 9명의 저자가 토론과 이제 합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할 때도 물론 팀장이 처음에 이제 제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팀원들이 이거를 다 합의를 해야 그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례에서도 이제 외부 환경에 흔들리는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위에 상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조직보다 더 큰 조직에서 그 목표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팀이 그 목표하고 이제 일치가 되면은 아주 시너지가 이제 크게 나겠지만은 많은 경우에 일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맞추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히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팀처럼 이렇게 TF다 그러면은 그것도 한 방향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어쨌든 상위 목표하고 일치시키는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우리 팀의 목표를 다시 조금 여유 있게 조정을 해가지고서 팀원들이 이제 각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설정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반드시 팀원들하고 방향 설정을 함께 하는 게 이제 필수다.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동기유발도 되고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냥 방향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또 그라운드 룰로 정해서 그렇죠. 같이 어기지 않고 네. 팀장이라고 어기는 게 아니라 네. 누구라도 어기지 않고 같이 가는 네. 그런 거 말씀하신 네. 거죠. 와, 되게 훌륭한 팀장이셨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진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또 느껴져서 정말 이거 방향 설정을 할 때도 네. 합의를 한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봅니다. 근데 여기 단어에서 사실 좀 성과나 뭐 여러 가지 단어하고 조금 다른데 또 일맥한 워라벨이 저는 되게 눈에 확 들어왔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워라밸 얘기를 하면 사실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대표님의 정의를 듣고 싶어요. 워라밸이 뭐죠? 워라밸이란 뭔가요? 네. 혹시라도 진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모르시기보다 네. 각자 다 이제 또 생각이 틀리시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다르시더라고요. 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죠. 네. 그래서 워크라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적인 영역이고요. 라이프라는 영역은 이제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공과 사의 영역을 확실하게 나눠주는 게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게 이제 칼같이 나눠가지고 딱 8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일 안 하느냐. 사실 진정한 워라밸은 그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걸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거는 팀장의 얘기고 팀원들의 얘기고 조직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직은 일단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건 약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야근을 할 경우도 있긴 있어요, 진짜. 예. 정말 이 조직에 존폐가 달려 있고 만약에 촛불 앞에 이제 바람인데 그런데도 딱 8시만 되고서는 이제 딱 시계 보고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아니 뭐 2016년도는 무조건 하셨죠. 요즘에 이제 52시간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조직이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서 네, 네. 아예 이제 그 성과 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그 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적인 영역을 양보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직이 그거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팀장도.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이 있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네가 담당을 해야 될 공적인 영역이라든가 시간은 이만큼인데 부득이하게 너의 사적인 영역을 이것만큼 침범을 했다. 그걸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팀원들은 자기가 그냥 부속품처럼 계속 달타가 이제 쓰고 버려지는 그런 나사못처럼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공유를 해주고 우리 다 같이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그거를 다 함께 깨닫고 함께 가는 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저도 이제 연령이 좀 됐는데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님도 뭐 저보다 어리시겠지만 그래도 좀 먹을 만큼 나이 좀 드셨잖아요. 네. 갑자기 그 뭐 나이를 오픈해서 그런데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어떤 개인적인 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하면 좀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거든요. 혹시 요즘 밀레니얼 세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안 돼요. 이게 너무 쉽게 잘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그 나이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뭐 팀장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현업 팀장들이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세대들의 어떤 스타일에.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그 원칙으로 이제 돌아가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공과 사의 영역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분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대부분의 밀레니얼이지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사적인 영역을 주장하는 그 세대들이 네.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영역은 내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헌신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조직의 성과 관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노력을 안 기울이고 자기 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짜 네가 사적인 영역을 누릴 이건 좀 심한 말씀입니다만 사적인 영역을 말씀 누릴 잘하셔야 돼요 지금. 네, 사적인 영역을 누릴 네. 권한이 너한테 있느냐. 아. 네, 사실은 권한과 책임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권한이 있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네. 정말 이제 그런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책임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도 인정을 해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인정. 이거를 이제 짚어주지 않고 단순히 시간만 나눠가지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이제 따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조직에서라든가 이제 보통 이제 인원 충원이 안 된다거나 뭐 일이 없다거나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럼 진짜 누군가는 이제 뭐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놔서 그러면은 이 일을 A라는 사람이 안 하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이 사적인 영역에서 이제 2배의 희생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도 이제 받아들여질지. 사실 이거는 이제
조직 문화라든가 아니면 팀원 간의 이제 협력 그 얘기로도 이제 조금 간 그렇죠. 얘기긴 한데 예. 그거를 이제 다 아우른다면 책에서도 워라밸로 인해서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하시나요? 요거는 약간 이제 결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워라밸을 또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그러면은 공적인 영역에서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의외로 쓸데없는 일이라든가 비효율적인 일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투여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팀원들과 이제 합의를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쓸데없는 일이냐. 그래서 아까 그 프로세스하고도 이제 맥락이 다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워라밸을 지켜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팀장이니까 너의 일을 이만큼 줄여줄게가 아니고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라이프 영역을 우리가 이제 얻어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워라밸을 향해서 노력을 하는 게 좀 필요하죠. 참 중요한 워라밸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분위기가 이 세대의 어떤 문화가 또 그러다 워라밸 문화다 보니까 놓칠 수 없지만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앞전에 그 프로세스 관리를 위해서 목표 공유하고 합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 과정이 제대로만 된다면 사실 워라밸에 대해서도 얘기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구나. 그죠? 그렇죠. 이미 네. 그라운드 룰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대화가 진행됐을 때는 우리 합리적인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네.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박민수 대표님께서도 평소에 이제 훌륭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이제 많이 하시긴 할 텐데 네. 요즘 리더한테 가장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그러면 그런 퍼실리테이션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9명 저자의 행보도 사실 이거 뒷부분에 따로 얘기하나요? 근데 네. 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네. 이 책을 하고서 저희가 이제 쫑을 짓는 게 아니고 이제 요 책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고 그다음에 요거를 실제로 팀장들이 책을 이제 몸으로 한번 익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과정 개발이라든가 이제 교육 과정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각각 팀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팀원들이 돼보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자기가 시키기만 했는데 팀원으로 합류를 했을 때 네. 과연 이렇게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할 때 얼마나 각자의 이제 의견을 내고 이제 합의를 하고 그다음 우리가 하나의 그 결과로 가는지 그런 경험이 요즘 팀장들한테는 좀 필요할 것 필요한 같아요. 것 같네요. 네. 팀원이 돼보는. 사실 팀장님들도 팀원에서 팀장이 되셨을 텐데 팀장이 되고 나면 그거 다 까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닌가요? 많은 조직에서 실제로 네. 권위적인 팀장 밑에서 자란 아. 성장을 하신 네. 팀장님들은 그게 이제 팀장의 리더십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왜 못된 시어머님, 며느님이 그 며느리한테는 똑같이 한다. 뭐 그가 같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고 진정한 이제 팀워크를 위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죠.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그런 말씀하셨던 고리를 끊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조직에서 팀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갈등이, 그러니까 뭐 워라밸에 대해서도 갈등이 나올 수 있고, 뭐 타 부서와 어떤 소통을 할 때 우리가 아까 불이익에 대해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거를 잘 극복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화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이 크고 작은 문제 발생 시에 최선의 중재를 하는 방법은 이라고 이제 책에는 되어 있던데, 예시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 자신의 팀원과 다른 팀장이 다툼을 벌인다면, 팀장 대 팀장이 아니라 팀원하고 팀장이 다툼을 벌이면, 그러니까 내 새끼를 건드려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 미생이라는 드라마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저 팀장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네네. 밑에 팀원이 그쪽 들이받- 팀장하고 싸운다는 거죠. 어떻게 그럼 누구 편을 하세요? 줄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럴 그런 때 어떻게 얘기들이죠. 하셨어요? 예. 이 책에서 이제 많은 포인트를 다루는 게 오해를 많이 풀어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좋으면 좋고 큰 소리 안 나고 잡음 없이 네, 이렇게 네, 가는 맞아요. 것들을 원하거든요. 원하죠. 근데 조직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을 해보게 되면은 갈등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 조직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뭔가 새로운 의견이라든가 충돌되는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성과가 안 나겠죠. 예, 억압이 돼 있다든가 기존의 프로세스는 계속 따른다든가. 그래서 갈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게 아니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갈등을 먼저 보는 시각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그 갈등도 무조건 봉합을 할 게 아니고 아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갈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주로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이제 충돌을 해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봉합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A 손 들어주거나 B 손 들어주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가장 쉽게 봉합이 되나요? 되죠. 싸우잖아요, 그래도. 아, 싸우라고 그러면 일단 하나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거니까. 억압하는 그렇죠. 게 일단 가장 쉬운 예. 방법이다. 근데 예, 많은 팀장님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원하죠. 왜냐하면은 빨리 이거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 또 다른 갈등을 가지고 또 그렇죠. 네. 계속 내포가 되는 네.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게 정말 원자탄급으로 이제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팀원들이 실제로 회사를 떠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일단 갈등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싸움이거나 그리고 실제로 퍼실테이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할 때 나는 이 의견 반댈세. 그래갖고 일부러 손을 들게 한 역할이 있거든요. 데블스 애드버킷 뭐 이런 거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오히려 건강하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버렸을 적에는 일단 이 사태를 네. 객관적으로 좀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빨리 봉합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일단은 그 주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의 의견이라든가 전후 이거 맥락을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사례를 든 것처럼 다른 팀장하고 팀원이 싸웠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부딪힌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예, 원인이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의 이제 주장이 좀 어긋난 것인지 그런 걸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걸 끝까지 내가 하려고만 안 돼요. 사실 이 책이 이제 두껍기도 합니다만은 팀장이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너무 많죠. 진짜.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중재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각자의 객관적인 사실은 파악을 하고 요거를 풀기 위한 이제 노력은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끝끝내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약간 좀 내려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필요하다고 이제 상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동료 팀원들이 설득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중압감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갈등 관리의 비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리된 내용이 갈등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되 정확한 그 갈등의 문제라고 해야 되는 원인을 먼저 인지하고 문제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또 오픈해서 그렇죠. 공유하고 네. 나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갈등 관리 해결 방법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보면은 문제 해결 방식하고도 일맥한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현업에서 정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사례가 있으셨나요, 혹시? 사례가 너무 많아갖고 어떻게 그래요? 뭐 다른 팀원하고 팀장하고 다툰 적이 혹시 있으셨어요? 가끔씩 있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네. 반대 사례라고 했는 게 네. 사실 팀원들하고 팀장들하고 가깝기도 하지만은 팀장은 또 팀장들하고도 가까워요. 그렇죠. 많은 팀원들이 네. 그걸 또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팀장은 무조건 내 편이다. 네. 사실 내 편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심정을 이해를 하거든요. 아 저쪽 팀장도 이렇게 꼭 그 우리 팀원하고 싸워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그 애둘러서 이렇게 그쪽 팀장하고 약간의 거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예. 이게 갈등 관리에는 프로세스도 있고 원리도 있지만 결국은 관계고 공감이고 소통이네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거를 딱 판에 짜인 듯이 이렇게 딱 이게 정답이다.
조직 생활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좀 힘든 방법이고요. 그렇죠. 예,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걸 헤쳐나가는 좀 현명한 지혜가 좀 필요하긴 하죠. 네, 갈등 관리 어렵지만 또 그렇게 진행한다. 그 리더의 핵심 역량으로 제가 제목을 썼는데 그게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키워드에서 저는 의사결정 역량이 정말 핵심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택이 뭐 방향 설정이든 뭐든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지만 아까 뭐 내려놓으라는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의사결정은 이거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언제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아, 이거는 사실 9명의 저자가 거의 동시에 사실은 9명의 저자가 탁월한 팀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좀 의견이 일치를 했어요. 그 다른 거는 아니었고. 아, 그런 건 나름대로 치열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의사결정만큼은 네.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 예. 이거는 그 소위 이제 이런 표현을 해갖고 깔고 앉아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돗자리 깔아야 된다? 아니요. 아이고. 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엉덩이에 이제 깔고 앉아 있어갖고 네네. 이걸 자기가 이제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빨리 결정을 하는 게 낫다. 네. 지고 있지 말고.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이 의사결정으로 인해 갖고 뒤에 닥쳐올 후폭풍이라든가 나한테 이제 맞아요. 쏟아질 질책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조마조마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원리 원칙은 아는데 사실은 또 가장 지키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리더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고 이거는 상사도 그렇고요. 상사를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팀원을 대하는 방식도 그렇고 내가 조금 더 의사결정을 잘한다고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잖아요,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선택이 이제 최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사실 팀장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의사결정은 빨리 하면 빨리 돼서 좋다는 거. 그리고 그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 조건입니다. 체계를 보면은 거기에 제로 드래프트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고서라든가 뭐 기획안을 작성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초안 드래프트라고 이제 하는 리비전 뭐 1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제로 버전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글자 그대로 데이터라든가 그 자료 조사를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순수하게 펜하고 종이만 갖고 네. 그 상황에서 만드는 걸 보통 제로 드래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입사원 교육원에서라든가 그런 데서도 많이 이제 하는 얘기긴 한데 일단 그 상사라든가 아니면 목표가 이제 지시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 내려주신 목표라든가 이게 맞습니까라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하고 이 방향이 맞냐고 이제 가서 컨펌이라고 그러죠. 확인을 이제 받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또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갈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의사결정은 무조건 빨리 받아야 된다. 근데 리더에 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좀 스타일이기도 한데 막 대놓고 뭐라고 하시는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런데 100이면 100 나중에 이제 술자리라든가 뒤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야,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바로 안 오고 나중에 이제 오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네가 바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건 아마 거의 모든 팀장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의사결정은 빨리 해야 그 후속에 이제 벌어지는 간극이라든가 이런 거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자료를 더 조사하고 여기에 이제 그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기보다는 네.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 안에서 뭔가 빨리 해결을 해서 가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에 오는 더 큰 후폭풍을 막을 수 있는 다시 관리할 수 있는. 예. 9분이 다 똑같이 동의하셨다니까 그건 정답인 것 같아요. 뭐 앞에 거도 정답이셨지만 그 의사결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라고 해서 이 질문이 있어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까 이 갈등 관리에서도 좀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거는 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갈등은 다 객관화시키는 게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각자 이제 모아놓은 이제 자료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거는 조금 뭐 일자라는 기법과 이제 관련된 그건데 가능하면 이제 수치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죠. 네. 수치로 표현을 하고 이제 점수화 시키고 그게 사실 객관화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내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이제 할 게 아니고 데이터라든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것보단 정량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예. 핵심 역량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갖다 붙이나요, 제가? 맞나요? 예전에 훌륭한 팀장이셨으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공감이 되네요. 사실은 이게 오늘 얘기 중에 좀 여러 다른 얘기도 있고, 뭐, 키워드에 따라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수평적 조직 문화가 화두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진행이 돼야 된다고, 뭐, 워라벨에서도 얘기 나온 내용도 그렇고, 뭐, 갈등 관리도 사실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돼야 된다는 거에서부터도 발생되기도 하잖아요. 수평적 조직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정서상 사실 뭐 큰 대기업은 아니겠지만 스타트업에서는 영어 이름을 부르면서도 미셸님 뭐 이렇게 하고 그런다면서요. 보통은 미셸 위님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정서에서는 호칭만으로도 수평적이 안 된다는 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수평적인 조직 문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저만 혼자 저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나머지 네. 저자분들도 같이 말씀 좀 드리면 좋을 텐데 네.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사실 이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이 저자의 나이가 다 다르고 네. 뭐 공기관 기관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현직 강사이신 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예, 다양한 계층에서 이제 나이도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세웠던 그라운드 룰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 이름 쓰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앤드류고 여기 보면 뭐 톰이라든가 뭐 다니엘이라든가 여러 이름이 네. 등장을 해요. 네. 서문에도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네. 예. 일단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네. 림자를 안 붙이고 하는 게? 네. 네. 그래서 조직 문화라는 거는 A라는 조직 문화에서 B라는 조직 문화 넘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든지 다 어색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간극을 뛰어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나온 지가 이제 3년이 됐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 직급이 있었어요. 뭐 부장님, 수석님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나오자마자 호칭 체계가 이제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님 아니면 무슨 프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 회사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제일 궁금했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부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김영현 부장님 이렇게 하다가 네. 김영현 님 이렇게 하면은 되느냐. 그들도 처음에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그래요. 힘들었겠네요. 근데 어때요? 의외로 네. 신입사원들이 제일 적응을 빨리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해서 불러주니까 네.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처음에 그 문화를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게 힘들 뿐이지, 예, 이거는 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갖고 처음에 색안경을 끼고 이제 팔짱 끼고 나는 그 문화에 이제 도저히 동참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제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이제 아싸가 되는 거죠. 아웃사이더. 예. 그래서 인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조직 문화를 이제 직접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수평적이라는 말이 네.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데 뭐 요즘에 이제 뭐 미투 운동에서도 한편으로 이제 다른 의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그림 중에서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가장 잘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아마 대표님도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걸까요? 야구장 바깥에서 꼬마 셋이 야구장 안에 이제 경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는 그 조그만 상자가 있다는 거죠. 상자가 이제 이렇게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네. 이런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그러면은 네. 이제 꼬마가 제일 큰 꼬마가 있고 좀 작은 꼬마가 있고 아주 딴 꼬마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상자를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보면은 마지막 딴 꼬마는 여전히 이제 바깥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꼬마만 이제 보는 네. 거고. 네. 근데 그게 진정한 이제 수평적이라고 하면은 네. 딴 꼬마한테는 상자를 3개 쌓아주고 그 다음 꼬마한테는 2개 그리고 가장 큰 꼬마한테는 하나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 키높이가 되면서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같은 시각으로 이제 경기장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 그림을 본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를 또 수평적으로 연결시키는 대단한 탁월한 그게 있으시네요. 그래서 아까 이제 네. 워라벨 그 말씀에서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네. 무조건 자로 잰듯이 해가지고 너 요만큼, 너 요만큼, 너 요만큼 하는 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그들이 조직 문화라든가 이 생활에 익숙하기 위해서 나도 신입사원의 시절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저 팀장도 지금 팀장이긴 하지만은 언제 다시 이제 팀원으로 이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10년 차쯤에서 팀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로 계속 팀장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잠깐 팀원으로 가기도 하고, 오. 예,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조직이 구성되기도 하니까, 네. 한때는 뭐 부장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TF를 한 적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팀원으로 이제 돌아가기도 하죠. 네.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되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다 수평적으로 똑같이 그 역할이라든가 역량에 맞춰가지고 업무라든가 이런 게 다시 이제 재분배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팀장은 아까 이제 말씀 정말 쉽고 이해가 확 되는 그림 설명이 너무 와닿는데 그러면은 이분한테는 3개 이게 필요하고 2개가 필요하고 1개가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업무 분담을 할 때도 적용시켜야 되고 그렇죠. 조율도 잘해야 되고 HR적인 역량도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부 조직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너무 성과 위주로만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채 이제 자신의 역량을 이제 발휘해 보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신입사원이 하루 왼종일 걸려서 하는 일이면은 과장한테 맡기면은 뭐 반나절 몇 시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신입사원들한테 안 주고 과장 보고 이제 너 빨리 처리해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에 있어서도 이거를 이제 굳이 여기 수평조 조직문화 이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을 배분함에 있어서도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신입사원이 하루만치 하는 일을 주는 거고 그리고 과장들이 이제 하루만치 하는 일을 갖고 그래서 일이 이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보면은 이게 작은 일이고 이제 큰 일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 개개인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도 하루만치의 일, 이 사람도 하루만큼의 일 그런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팀장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안배를 해서 그렇죠. 그래야 이제 어쨌든 함께 성장을 하는 그쵸. 거죠. 성장도 하고 성과도 조율을 네. 할 수가 있고 네. 뭐 기다려줘야 되고 팀장은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할 게 많죠. 극한 직업이야. 네. 이 영화 너무 잘 나왔네요. 네. 뭐 저희가 이 책을 왜 써왔겠습니까? 정말 다재다능하고 탁월하고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스마트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네, 기술과 인문을 듣고 보니까 정말 많네요. 네, 기술과 인문을 망라하실 수밖에 없는 정말 제 칭찬이었군요. 네. 지금 시간이 사실은 이게 지금 안 넣은 내용도 되게 많아요. 제가 궁금하고 또 현업에서 또는 궁금해하실 내용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존 팀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으니까 처음에 제가 팀장이 처음 되셨을 때 어떠셨냐 여쭸잖아요. 그러면 처음 팀장이 되신 분들한테 대표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저희 책 한 권 사서 읽어보시고요. 깨알 홍보 놓치지 않으시는군요. 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농담 아니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팀원의 위치에서 팀장이 됐기 때문에 네. 자기가 팀원의 위치에서 바라봤던 팀장하고 그다음에 위에 이제 상사를 모시고 자기가 이제 밑에 팀원을 바라보면서 팀장이 됐던 시각이 크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일단은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외로 팀원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냈는데 팀장이 돼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팀원 시절에 했던 일을 이제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 방식대로 이제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팀장이 되셨다고 그러면은 일단 기존의 팀장님들하고 가능하면 이제 많은 얘기를 하시고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밑에 팀원들하고 더 이제 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팀원들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위아래를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의 이제 공감대하고 아래에서의 공감대를 이렇게 다 골고루 밥을 먹는 것처럼 골고루 이렇게 반찬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제 경험담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비춰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렇다고 너무 완벽한 팀장이 되려고 하지는 마세요. 물론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다 하시면은 정말 완벽한 팀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까 워라벨 얘기도 나왔지만은 팀장 몇 년 만에 과로사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도 네. 내가 팀장이기 이전에 한때는 이제 팀원이었고 나도 이제 사람이고 그걸 좀 받아들이시고 나도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나도 완벽하지가 않다.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나도 팀장에서는 신입사원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정말 중요하고 네, 좋은 그렇게 하시면 아마 훌륭한 팀장으로 성장하지 않으실까. 나도 그렇게 팀장이지만 신입사원이다. 팀장에서는 그렇죠. 신입사원이다. 팀장계에서는 신입사원이죠. 위에 있는 다른 팀장님들하고 친하게 지내라. 뭐 팀장은 정말 다 잘해야 되나요? 인사도 돼야 되고, 관계도 너무 잘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 관리까지도, 자기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의도하지는 않지만 많은 팀장님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시고 아마 책을 쓴다고 그러면은 저희하고도 아마 비슷한 책을 쓰시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팀장이 되어가면서 성장하는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팀장은 꼭 이 삶에서는 이승에서는 꼭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제 또 다들 책을 보셔야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을 빌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팀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한 번쯤 이제 잠깐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으로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저한테도 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막 예전 생각도 나고 정말 대단하신 팀장이셨다는 생각도 들고 아유, 귀한 시간 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